2300년 전 철학이 오늘 우리 삶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면 어떠세요? 좀 놀랍죠? 근데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그의 행복 청사진을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 질문 우리 평생 붙들고 사는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힌트를 저 멀리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은 답이 있는데 이게 들어보면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이에요.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좋은 삶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쫓는 궁극적인 목표, 바로 행복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뭔지, 덕을 쌓는 길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유명한 황금중용을 찾는 법까지,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평생 실천할 수 있는지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삶이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리는 사소한 일부터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 어떤 좋음을 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쫓는 것들 있잖아요. 돈, 즐거움, 명예 같은 것들. 이게 정말 최종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이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이런 것들은 다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단 하나의 최종 목표, 그 자체로 완벽한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이죠. 궁극적인 목표, 바로 행복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결국 향하고 있는 그 단 하나는 과연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목표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름, 행복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가 말한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늘 기분 좋아 같은 일시적인 감정과는 좀 달라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인데 뭐랄까,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번영의 상태,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유의 기능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번영하는 삶이라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좋은 망치가 뭔지 알려면 망치의 용도부터 알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공에게는 도자기를 빚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능, 그 고유한 일은 대체 뭘까요? 그는 정말 단순한 논리로 이 답을 찾아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냥 살아 숨쉬고 성장하는 거. 그건 식물도 하잖아요. 그럼 주변을 보고 느끼는 감각? 그것도 동물들이랑 똑같죠. 그럼 대체 뭐가 남았을까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 바로 이성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어떤 활동이냐고요? 바로 우리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아주 탁월하게 사용하는 활동.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덕의 길로 들어서 봅니다. 이 탁월함이라는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 벌추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덕적인 덕은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오직 습관과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품성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일종의 기술 같은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에 대한 책만 백날 읽는다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순 없잖아요. 직접 피아노를 쳐봐야죠. 덕도 똑같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용감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유명한 황금 중용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건.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탁월한 행동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 바로 황금 중용이 등장합니다. 덕이란 건 말이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도 다른 쪽으로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그 두 극단 사이의 가운데, 즉 중용을 찾는 거란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든 생각해보면 너무 과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죠. 이 양쪽 극단은 둘 다 악덕, 그러니까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용기를 한번 볼까요?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만용, 무모한 거죠. 반대로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비겁이 되고요. 진짜 용기는 바로 그 비겁과 만용 사이의 완벽한 중간 지점이라는 겁니다.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인색함과 낭비 사이의 균형점이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평생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균형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평생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 청사진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루 기분 좋았다고 어쩌다 착한 일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란 건요, 이런 덕 있는 활동들을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이 청사진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행복, 즉 번영입니다. 둘째, 이 행복은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탁월하게 사용하는 활동이라는 거. 셋째, 그 탁월함, 즉 덕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습관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덕은 언제나 양극단 사이에 황금 중용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2300년 전의 청사진은 그냥 오래된 철학책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극단으로 치닫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삶의 어느 부분에서 자신만의 중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